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우리 공동중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공동중개에도 룰이 있어요. 제가 처음에 공동중개 했던 생각이 나는데, 저는 처음에 딱 안내를 나갈 때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. 같이 나갔던 소장님 귀에 눌려가지고, 아무 말도 못하고, 그냥 그쪽 소장님이 물건지 부동산이었고, 제가 손님 쪽 부동산이었는데,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오죽했으면 안내 끝나고 손님이 아이고 초보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요. 사실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세요. 기가 좀 세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또 일을 하다 보면은 기가 약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세져요.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부동산 중개 모임들 이런 거 가면은 한마디도 못하고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눈만 또르르 또르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공동중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공동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. 우리 부동산도 손님입니다. 우리 일반 집 사러 오시는 분, 집 팔러 오시는 분 이런 분들만 손님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들도 또 손님이에요. 그래서 절대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려서 심리를 저버리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또 서로 일 스타일을 딱 알면은 그냥 이왕이면은 같은 물건들이 여러 부동산에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친한 부동산에 마음이 가고 친한 부동산이랑 계약을 하고 이 부동산이랑 일을 하면은 일 처리가 빠르고 별 문제 없이 탁탁탁 진행이 된다 해서 이제 내 단골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동중개에서 신의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.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일단은 우리 공동중개 하려고 하면 전화해야 되죠. 전화를 할 때 절대 손님 인척 전화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손님 인척해서 층이랑 동이랑 이런 거 정보 먼저 빼가시면 안 됩니다. 항상 먼저 전화하셔서 부동산인 걸 밝혀야 되고요. 부동산인 걸 밝히고 먼저 공동중개가 가능한지 여쭤보셔야 돼요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. 저희는 양정동에 있는 NK 부동산인데요. 혹시 지금 저희가 광고에서 어떤 아파트 몇 층 물건을 봤는데 이 물건 공동중개 가능하신가요?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. 왜냐면 어떤 물건에 따라서는 공동중개가 불가능한 물건이 있어요. 내 직물이 아니라든지 내 물건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서 이것 좀 같이 빨리 좀 빼달라 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 먼저 부동산인 거 밝히시고 그리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. 약속을 잡아서 안내를 갑니다. 안내를 갈 경우 보통 이제 손님이랑 두 부동산에서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요. 이럴 때 손님한테 주소를 오픈한다든지 상호를 오픈을 한다든지 내 명함을 준다든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정말 머리 뜯길 수도 있어요. 이 부분 꼭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명함 안 주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아니 인사하는 게 나쁘냐? 절대 안 돼. 인사는 해도 되지만 명함 같은 거 주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또 손님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여기는 어디 부동산이에요? 여기 어디 부동산인데 명함 한 장 주고 가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님 앞에서 안 돼요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으니까 여기 소장님 여기 실장님 통해서 여기 대표님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냥 유연하게 넘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안내를 갔을 때 공동중개 같은 경우에는 물건지 부동산에서 보통 설명을 해요. 또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. 상호 협의해서 만약에 내가 잘 알고 있는 단지고 이런 동네면 지금 전화가 들어오셔서 바쁘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눈치껏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돼요.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공동중개 할 때 약속 시간 안 지키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. 예를 들어 4시에 약속을 했는데 5시, 6시가 지나도 안 오거나 이런 경우 꼭 만약에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손님이 나 생각해봤는데 거긴 안 볼래요. 이런 경우는 항상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에서 모든 집을 다 쉽게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
뭐 주인분이 약속이 있어요. 근데 이거 한 번만 보여달라고, 이따가 4시에 약속인데 우리 4시 딱 맞춰서 갈 테니까 4시에 잠시만 보여주고 가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집을 예약을 해놨어요. 근데 안 와요. 5시 돼도 안 오고 6시 돼도 안 오죠. 그러면 이제 물건집 부동산이랑 그 집주인이랑 신뢰관계나 또 기분이 상하잖아요. 이 부분 항상 확실하게 늦으면 늦는다, 뭐 미안하면 미안하다, 이런 부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지금은 상대가 물건지고 내가 손님 측일 수 있지만 이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. 저도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또 그쪽 부동산에 손님 측으로 갈 수도 있고, 그 소장님이나 대표님이 저한테 물건지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손님 쪽으로 올 수도 있고, 상황은 계속 바꾸는 거겠고, 또 나쁜 기억이 있으면 이왕이면은 뭐 부동산이 요즘 없진 않으니까 또 좋은 기억, 이 소장이 일 깔끔하게 잘했어, 이 대표님 깔끔하게 일 잘하셨어, 이런 분을 찾게 되니까 항상 예의 지켜주셔야 돼요. 근데 이렇게 공동중개로 집을 봤던 집이 나중에 나한테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타 부동산이랑 같이 봤는데 이 물건이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이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물건을 내놓으셨어요.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?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왜냐하면 오해나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같이 봤던 손님, 같이 공동중개로 갔던 손님이 있으면 내가 직접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부동산과 공동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같이 봤던 손님이기 때문에 추후에 번호가 들어온다고 해도 또 해야 되고요. 만약에 이제 다른 손님이 오셔서 그 매물을 보고 계약을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양쪽으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. 다만 우리가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,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부동산에서 물건을 빼간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, 전화를 해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, 지금 주인분이 몇 동 몇 호 물건을 저한테 내놓으셨다, 저번 손님, 같이 올라왔던 손님이 계약을 할 경우는 당연히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, 그 뒤에 신규 손님이 오시면 요거는 어쩔 수 없게 저희가 계약을 하겠다, 이런 식으로 기분 상하지 않게, 꼭 오해 생기지 않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공동중개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. 보통은 계약서를 물건지 부동산에서 씁니다. 그리고 손님 측 부동산이 그쪽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요. 근데 이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상호 협의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물건지 부동산이 너무 멀고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손님 측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요. 다만 이것도 협의해야 돼요. 소장님 괜찮으시면, 대표님 괜찮으시면 이런 식으로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, 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보수는 보통은 매도인 측은 물건지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받고요. 그리고 손님 측은 우리 손님 측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데, 딱 이렇게 2분의 1, 딱딱 반반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. 우리 상가나 토지나 물건이 크고 거액이 금액이 큰 경우는 부동산이 2개, 3개 막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. 이 부분도 이렇게 중간에 내 다리를 놓아주는 거를 교통이라고 하거든요. 교통부동산이라고 하는데, 분명히 이거 협의하고 들어가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물건은 손님이 좋아하실 물건인 것 같은데 내 물건이 아니다,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수수료 어느 정도로 서로 미리 이 부분 협의를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막 수수료 가지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수수료 협의는 항상 미리 하셔야 되고요.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다 손님이 계약한다고 했어요. 손님이 계약한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다. 갑자기 근데 이거 수수료 안 나오는 매물이라 그쪽 수수료 나 반 줘야 되는데, 그쪽 중개보수 나 반 줘야 되는데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. 미리 다 협의하고 다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서로 기분 상할 일 없어요. 그리고 계약을 이제 조율을 하면서,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지 부동산인데 손님 측 부동산, 직접 손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이쪽 부동산에 대해 얘기하고,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손님 측에 직접 연락을 해봐도 될까요? 라고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 단골 고객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.
그래서 한번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좋은 예의를 해놓은 부동산은 앞으로 계약을 꾸준히 또 할 수 있고 또 서로 일 스타일도 알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다시 한번 안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좋은 이미지를 심어 두시는 게 좋죠. 근데 이것도 어떤 소장님들은 정말 잘해주세요.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서로 기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고 예의를 차려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어떤 분들은 나를 다시 안 볼 건가 할 정도로 막 손님 앞에서 뭐 명함을 주신다든지 무례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도 그런 경우는 이쪽이랑 거래는 좀 앞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좋은 단골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동중개를 꼭 숙지하시는 걸로 하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